오늘 새벽 가상자산 시장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꿀 거대한 소식이 전해졌죠. 바로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공식적으로 통과했다는 소식인데요. 찬성 15표, 반대 9표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마크업 과정을 마치고 본회의 상정을 향한 거침없는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과는 공화당 의원 전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손을 잡은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큰데,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에 통과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현재의 여당인 공화당만 찬성하고 민주당은 모두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일 만큼 클래리티 법안은 당에 의한 표갈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15표를 얻은 것이 아닌 공화당의 13표와 민주당에서도 2명의 의원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은 당에 의해 표가 갈리지 않은 민주당에서도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게 대단히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고요. 이 결과는 향후 최종 입법 가능성 역시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라고 봐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한마디로 초당적 합의가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의외로 이걸 제대로 정리하는 기사나 유튜버 분들이 없어서 제가 직접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건 클래리티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후 대통령 사인을 거쳐 입법이 되기 때문인데요. 본회의에 필리버스터 등의 방해 없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고 2025년 5월 현재 공화당은 53표를 투표할 수 있고 민주당 45표, 무소속이 2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다른 당을 통해 최소 7표 이상을 확보해야만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다는 거예요. 그 7표 중 벌써 상원을 통해 민주당 2명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제는 5표만 더 확보하면 문제없이 클래리티 법안이 오늘 새벽에 상원 통과 이후 완전한 본회의까지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원에서 11명 중 2명, 다시 말해 18% 정도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했는데 이를 본회의에 단순 계산해도 이미 찬성한 2명을 뺀 43명 중에 18%인 7명 이상을 찬성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총 62표가 되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은 통과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표를 확보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본회의 통과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중간 선거와 대통령의 레임덕이라는 큰 고비가 2개나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미국의 중간 선거는 오는 11월 3일에 진행될 예정인데 선거 전에 이 모든 프로세스가 마무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선거 막바지인 10월 즈음부터는 클래리티 법안이고 뭐고 선거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서 생각만큼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임기 2년차 말 즈음에 발생되는 레임덕 기간과 어느 정도 겹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 2025년 1월 20일이고 종료 날짜가 2019년 1월 20일로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았지만 레임덕은 중간 선거가 치러지는 11월 3일과 시기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중간 선거가 여당의 패배로 진행될 경우 클래리티 법안을 포함한 공화당 주도의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중간 선거 전에 반드시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변이 없는 이상 클래리티 법안은 11월 전에는 반드시 끝날 것이고, 만에 하나 합의가 끝까지 진행되지 않을 경우 119대 의회가 종료되는 2027년 1월에 클래리티 법안은 자동 폐기되게 됩니다. 물론 클래리티 법안이 폐기된다 해도 다시 입법하면 되긴 하지만 이미 한번 폐기된 법안을 다시 살리는 것이 생각만큼 쉽진 않을 거예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혼인시장의 각종 규제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보수적인 거대 연기금과 자산 운용사가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핵심 근거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코인 시장에 대단한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 없는 결제 표준이 되면서 달러의 영향력이 디지털 세계로 무한 확장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세부 내용이 어찌 되었던 간에 코인 시장에는 대단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코인들은 특히 더 좋은 가격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정리해 봤어요. 바로 비트코인, USDC, 유니스왑, 에이브, 체인링크, 이더리움, 솔라나입니다. 비트코인은 코인 시장의 기축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해서 굳이 추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특히 USDC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엄격한 준비금 요건을 명문화하기 때문에 USDC가 그간 추구해온 투명성을 법적으로 승인받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USDT가 줄을 잃었던 시장에서 급속도로 USDC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USDC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혜를 본다 해도 우리가 투자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수혜를 볼 코인 중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있죠. 규제 명확화가 되면 새로운 투자와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기게 될 텐데,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기술적 검증이 완료된 네트워크, 그리고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네트워크를 사용할 것이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 이유로 비트코인 다음으로 오래되고 한 번도 네트워크가 멈춘 적이 없던 보편적 신뢰가 쌓인 이더리움이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속도와 효율성의 끝판왕으로 인식되어 있는 솔라나 역시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처럼 생태계 보편성, 처리 속도, 수수료 경쟁력, 네트워크 신뢰도, 신규 자산 채택률 등에서 이 두 개 코인은 서로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어떤 코인이 더 큰 수혜를 본다라기보다 두 개 모두 좋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통과 이후에는 디파이와 RWA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텐데, 디파이와 RWA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유니스왑과 에이브가 수혜를 크게 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오렌지색처럼 규제 대응력, 기관 자금 유동성, 프로토콜 보안, 상호 운용성, 자산 수익 모델 등이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이 모든 수치들이 만점에 가깝게 확장되기 때문에 유니스왑과 에이브는 기분 좋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 대표 코인이라 할 수 있겠고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신뢰성이 대단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텐데, 체인링크는 CCIP를 통해 금융권의 데이터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코인들을 지수화해보면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은데요. 비트코인은 당연한 코인이라서 이 표에서 뺐고, USDC는 지수가 가장 높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서 투자 가치가 없고,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 유니스왑, 에이브 순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수치가 높다 해서 무조건 다른 코인들보다 더 높은 상승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빠른 이해를 위해 각 카테고리별 대표 코인을 정리한 것일 뿐, 훨씬 더 훌륭하고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튼 클래리티 법안은 큰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올해 내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까지 끝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 법안이 주는 변화는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답답했던 만렙이 분들에게 큰 수익률로 보답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